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의 대명사 카이가 있는 사천 남해 하동 출신 여상규입니다. 원장님,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카이가 6년에 걸쳐 개발한 명품 헬기 수련에 대한 감사를 했죠. 15년, 예. 그때 사고 나고 난 뒤 한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또 감사를 했죠. 예. 그리고 그해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또 감사를 했네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시기가 약간 차고요. 첫 번째는 아마 정상과 관련한 부분으로 기억하고. 예, 하여튼 감사를 3번에 걸쳐서 그렇게 했죠. 예, 한 적 있습니다. 예. 뭐 그리 3번에 걸쳐서 2년 동안 감사를 계속합니까? 예, 감사 필요성이 있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지시가 있었습니까?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계속한 데 대해서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답변만 하세요.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3번 감사했다면. 그 감사 결과는 말이지, 정권이 바뀐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지 한 달 뒤에 1차부터 3차까지 감사 결과를 발표했죠. 그렇지 않습니다. 1차 부분은 이미 그 정상과 관련된 부분이라 이미 발표한 걸 제가 기억을 하고 1차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1차는 외주업체 비리 관련이니까 별거 아닙니다. 2차부터 3차까지를 집중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왜 정권 출범 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발표를 했습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표 결과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원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정권 출범한 뒤에 발표를 해가지고 검찰 수사가 진행돼 있고요. 검찰 수사 결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내용은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검찰 수사는 카이의 경영 비리, 회계 부정 이런 것과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돼 있고 그 결과 카이 대표이사 등 임직원만 구속 내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카이 대표이사로 누가 취임했는지 압니까? 노무현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내나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이 카이 사장이 됐어요. 이게 뭡니까? 결과적으로 감사원 감사가 시작돼 가지고 그게 촉발이 돼서 검찰 수사가 되고 결과는 감사원 감사가 지적한 것은 아무것도 개선된 게 없고 검찰 수사는 카이의 기업 비리, 기업 관련 수사로 진행돼 가지고 대표이사 교체에 그쳤단 말이야. 이게 뭐 인적 청산을 위한 정치보복 아니냐? 그것도 아주 치졸한 정치보복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 뭐 답변 드리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하라 할 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2차 감사 때 11가지 기체 결함을 수리용 기체 결함을 지적을 했는데요. 발표 당시에는 발표를 금년 2017년 7월에 발표를 했는데 발표 당시에는 그 11가지가 다 개선됐어요. 이미 감사원이 지적한 결함이 다 개선됐단 말입니다. 왜 다 개선된 것까지 그렇게 발표를 합니까? 그리고 3차 감사 때 지적한 수련 헬기의 체계 결빙 성능 이건 역시 내년 2018년 6월이면 개선되도록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단 말이야. 왜 그렇게 개선됐거나 이미 개선됐거나 개선될 예정인 것까지 집중적으로 발표를 하고 그게 검찰 수사로 이어지고 결국 카이의 임직원 교체로 연결되느냐 이겁니다. 지금 그중에 3차 감사 때 지적한 체계 결빙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체계 결빙 성능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항공기가 개발이 되면 몇 년간에 걸쳐서 시험해가지고 대개 한 3, 4년 내지 5, 6년 뒤에 체계 결빙 성능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조금 다릅니다. 예, 아니, 뭐 일부 조금 그렇게 다른지는 이루어진 모르겠는데 것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 우리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수리온 헬기와 유사한 항공기, 헬기 특히 6종이 있는데 체계 결빙 능력을 보유한 헬기는 6종 중에 2종밖에 없어요. 2종. 블랙호크하고 아파치. 아파치는 체계 결빙 성능을 확보하는데 3년 걸렸습니다. 이미 실전 배치되기 시작한 뒤로부터. 그리고 블랙호크가 3년 걸리고 아파치는 4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파치가 확보한 체계 결빙 성능이라는 것은 경정도 결빙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런 걸 보면 체계 결빙 성능을 보유했느냐 안 했느냐는 것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육군이 6종의 헬기를 보유할 때까지 전부 체계 결빙 성능 감사했습니까? 6종 다? 과거에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명품 헬기라고 노무현 정권 때인 2006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개발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일단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계 결빙이 선택적인 사항에 불과하냐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수리온 헬기 개발 ROC와 개발 규격서에 보면 이 체계 결빙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사항은 예, 제가 또 일단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제 답변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군이나 방사청은 다 이렇게 개선돼가지고 순차적으로 확보하고 그렇게. 자, 강 원장님, 잠깐만요. 있었다는데 왜 감사원만 그렇게 고집을 합니까? 고집이 아니라 말씀을 제가 물었으면 답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여상경 예, 좀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박주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은평가 박주인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매우 부실하다라는 지적은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저도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은 2014년 5월 말에 청와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그리고 나서 7월에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그 감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맞죠? 예, 일정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한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5월에 조사했을 때 이미 감사원은 재난 상황에 대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책임진다는 내용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맞죠? 예, 저희들이 말씀드린 거는 여기 있는 대로 예, 재난에 아니로만 관해서 답변해 정보와 주십시오. 사항을 종합하고 관리 맞습니다. 업무를 수행한다고 말씀을 맞습니다. 그 당시도 드렸고 보고했습니다. 7월에 감사원이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국가안보실이 재난 분야 위기에 관한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청와대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바로 그 내용을 7월 말에 2014년 7월 말에 국가안보실은 안보 분야, 안행부는 재난 분야에 대한 상황을 종합관리한다로 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변경했던 것입니다. 저 내용도 확인하셨습니까? 7월 말에 변경됐다는 거? 감사 당시에는 저희들이 6월 20일경에 실질감사가 끝났기 네. 때문에 그 당시는 저 개정 전의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7월 말에 변경을 한 것이고요.
저 변경 이후에 청와대 관계자들은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에 관련돼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 안행부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취지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녔고 심지어는 국회에 출석해서도 같은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렇다면은 감사원의 경우에 이미 감사 결과 세월호 참사 당시 재난 상황에 대해서 국가안보실이 책임진다는 내용을 확인했고 그 내용을 보고서에까지 담아서 국회에 제출한 바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은 부적절하다. 그런 발언은 틀린 발언이다. 라는 식의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난번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정감사에서도 그렇고 그 위에도 그렇고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당시 컨트롤 국가안보실은 타워이 재난 위기 상황 때 상황 관리하도록 되어 있죠. 상황 관리하도록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상황 관리하지 않았고 상황 관리하지 않은 것이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당시에는 저희들이 된 게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는 것이 감사 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자, 상황 저희들은 관리 중대본이 책임이 국가안보실에 있는 거는 맞죠? 예, 그 당시도 그때 질문에도 제가 그런 내부적인 법적인 책임은 있는 것으로 다른 의원님 답변에 됐습니다. 그때 했습니다. 예, 내부적인 단지- 법적인 책임이 있고 관리 책임이 있다. 됐습니다. 예, 더 다른 단지 그 질문으로 당시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저희 감사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얼마나 부실하냐면요. 이 감사원의 보고서를 보면은 청와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제1보의 보고 시간을 몇 시로 특정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10시 52분경에 대통령에게 처음 보고한 것으로 감사원은 감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자, 그 이후에 청와대는 10시에 보고했다고 얘기했고 지금 청와대가 발표한 문건에 따르면 9시 30분에 제1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최근에 드러난 정황만을 놓고 봤을 때는 1시간 22분이 늦은 거고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내용은 청와대의 발표에 비춰봐서도 52분이 늦은 보고 시점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청와대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 시점을 늦춰서 감사 결과를 작성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저것이 첫 보고냐는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쟁점이 된 게 승객이 배에 갇혀 있느냐는 사실이 보고됐냐라는 것이 그 당시의 감사 초점이었고 네. 그 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지만 저희들로서는 특히 저로서는 감사원의 이 세월호 참사 관련된 감사 내용이 정말 솔직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었다고 믿기가 어려운 정황들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백혜련 의원님께서도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수첩 내용을 공개하시면서 그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저도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수첩 내용을 좀 공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좀 제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월 8일 날 작성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 일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있을 건데 미리 받아 검토하고 코멘트를 주라는 취지로 적혀 있습니다. 자, 미리 받아 검토, 쉼표, 그 다음에 코멘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미리 단순히 보고받는 것을 넘어서서 코멘트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읽혀집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청와대로부터 코멘트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거대로 수정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 감사 결과가 확정된 게 10월 2일 날 확정됐습니다. 네. 감사위원회에서 확정된 결과는 임의로 수정하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코멘트를 받아서 수정한 의심이 든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 코멘트라고 써져 있는 저 표현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고인께서 어떤 의미를 쓴지는 저희들로서는 파악이 안 됩니다. 10월 13일자 업무일지에도 보면은 감사나 수사 결과 또는 조사 결과 발표 시에 사전에 내용을 파악해서 표현 등을 조율토록 할 것,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봐도 사실 아까 백혜련 의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청와대와 사전 조율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세월호 참사에 관련된 국정조사 감사 결과에 청와대와의 조율은 전혀 없었다.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감사원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정권 출범한 뒤에 발표를 해가지고 검찰 수사가 진행돼 있고요. 검찰 수사 결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내용은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검찰 수사는 카이의 경영비리, 회계부정 이런 것과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돼 있고 그 결과 카이 대표이사 등 임직원만 구속 내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카이 대표이사를 누가 취임했는지 압니까? 노무현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내나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이 카이 사장이 됐어요. 이게 뭡니까? 결과적으로 감사원 감사가 시작돼 가지고 그게 촉발이 돼서 검찰 수사가 되고 결과는 감사원 감사가 지적한 것은 아무것도 개선된 게 없고 검찰 수사는 카이의 기업 비리, 기업 관련 수사로 진행돼 가지고 대표이사 교체에 그쳤단 말이야. 이게 뭐 인적 청산을 위한 정치보복 아니냐? 그것도 아주 치졸한 정치보복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 뭐 답변 드리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하라 할 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2차 감사 때 11가지 기체 결함을, 수리용 기체 결함을 지적을 했는데요. 발표 당시에는 발표를 금년 2017년 7월에 발표를 했는데 발표 당시에는 그 11가지가 다 개선됐어요. 이미 감사원이 지적한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대명사 카이가 있는 사천 남해 하동 출신 여상규입니다. 원장님,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카이가 6년에 걸쳐 개발한 명품 헬기 수련에 대한 감사를 했죠. 15년, 예. 그때 그리고- 사고 나고 난 뒤 한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또 감사를 했죠. 예. 그리고 그해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또 감사를 했네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시기가 약간 차고요. 첫 번째는 아마 정상과 관련한 부분으로 기억하고. 예, 하여튼 감사를 3번에 걸쳐서 그렇게 했죠. 예, 한 적 있습니다. 결함이 다 개선됐단 말입니다. 왜 다 개선된 것까지 그렇게 발표를 합니까? 그리고 3차 감사 때 지적한 수련 헬기의 체계 결빙 성능, 이건 역시 내년 2018년 6월이면 개선되도록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단 말이야. 왜 그렇게 개선됐거나 이미 개선됐거나 개선될 예정인 것까지 집중적으로 발표를 하고 그게 검찰 수사로 이어지고 결국 카이의 임직원 교체로 연결되느냐 이겁니다. 지금 그중에 3차 감사 때 지적한 체계 결빙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체계 결빙 성능은 예. 뭐 그리 3번에 걸쳐서 2년 동안 감사를 계속합니까? 예, 감사 필요성이 있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첫 지시가 번째- 있었습니까?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계속한 데 대해서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럼 답변만 하세요.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3번 감사했다면. 그 감사 결과는 말이지
정권이 바뀐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지 한 달 뒤에 1차부터 3차까지 감사 결과를 발표했죠. 그렇지 않습니다. 1차 부분은 이미 그 정상과 관련된 부분이라 이미 발표한 걸 제가 기억을 하고 1차는 지금 별거 말씀하신 아니에요. 거는 1차는 외주업체 비리 관련이니까 별거 아닙니다. 2차부터 3차까지를 집중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왜 정권 출범 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발표를 했습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표 아니, 결과를 한번